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한주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VS 코드에서 노트북 활용하는 방법과 인구, 구조, 연령별, 성별, 산점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VS 코드에서 노트북 소스를 편집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요. 인구, 구조, 연령별, 성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학습을 하신 이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노트북을 편집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미 행정구역에 인구, 구조, 연령별, 성별 분석을 위해 산점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산점도에서 연령별로 컬러바를 지정해 그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컬러바를 통해서 연령별 분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노트북 활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인기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특히 파이썬을 코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 파이썬 소스와 그다음에 노트북 소스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 인기에 부합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code.visualstudio.com인데요.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관련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설치를 하시기 전에 이전에 설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전에 사용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설정을 초기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지금 제시한 이 폴더들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삭제하거나 아니면 설정 연습을 위해서 다음 내용들을 삭제하시면 깨끗한 초기 상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폴더가 어디냐면요. 여러분이 바로 사용자 로그인 계정에 바로 하부에 이 점으로 시작하는 .vs 코드 폴더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계정 하부에 앱 데이터, 로밍, 코드. 그래서 이 폴더를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주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예 아무것도 확장이라든가 설정이 초기화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고 맨 처음에 이 메뉴 파일 하부에 오픈 폴더를 누르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K, 컨트롤 O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편집하실 폴더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폴더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편집할 파일이 우리가 iPhone MB 노트북 파일이 저장될 파일을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기준 폴더를 하나 정해주세요.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만약에 우리 같은 수업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애널리시스 노트북 이런 걸 하나 만드셔서 이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폴더를 선택하시면 이런 대화 상자가 하나 뜹니다. 그러면은 Yes, I trust the authories라고 하는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폴더가 열릴 겁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제가 열려 있는 탐색기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그 폴더명이 보이고요. 하부에 기존의 파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파일들이 보일 겁니다. 물론 여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얘를 누르시면 보이고 다시 누르시면 이게 없어지는 토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여러분이 편집하고 실행하시려면은 기본적인 확장이 석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맨 처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ekstension 확장 파이썬을 설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iPy MB 파일을 이렇게 이제 파일을 만드시잖아요. 맨 처음에.
자, 요거 파일을 통해서 이 파일을 만드시면은 이렇게 인스톨을 하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르셔서 기본적인 파이썬 확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편집할 파일이 i파일, mb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소스 파일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셀렉트 커널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요 셀렉트 커널을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이미 필요한 확장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가 나올 텐데요. 좀 더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이 떠요. Install, Enable Suggest Extens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주피터를 위한 확장도 좀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선행적으로 설치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셀렉트 커널은 여러분이 파일을 띄울 때마다 다뤄야 되는 파일별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인터프리터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에 요즘에 파이썬 인바이러먼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아나콘다 3를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나콘다, 자, 아나콘다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플로립이라든가 넘파이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나콘다를 선택하시면 따로 무엇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나콘다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표준 파이썬에다가 자기가 이전에 매플로립이라든가 판다스라든가 넘파이들을 이미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표준 파이썬을 설치해도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나콘다를 선택해 달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편집하고 계시는 노트북에 아나콘다가 선택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인터프리터가 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셀렉트 커널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아직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큐멘트 텍스트 셀을 만드시던가 마크다운 셀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코드 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 셀을 만드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실행은 우리가 배웠듯이 이 셀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 Shift Enter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이제 Alt Enter를 누르셔도 되는데 Alt Enter를 누르면 이제 중간에 다음에 새로운 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VS 코드를 사용하시면 좀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좀 가져가면은 요 다음에 마크다운 셀을 만드실 건지 아니면 일반 코드 셀을 만드실 건지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셀에는 이렇게 이게 파이썬을 위한 코드 셀인지 아니면 이게 마크다운 셀인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포커스를 가져가면 이 하부에 마크다운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 셀이 지금 코드 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메뉴를 우리가 액티비티 바라고 하는데 이 액티비티 바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익스플로러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폴더가 보이고 이 폴더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폴더를 만들거나 파일을 만들거나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파일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탐색기처럼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ipynb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이 바로 노트북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점 파일하고 만드시면 일반 파이썬 코드의 소스를 만들어서 코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VS 코드를 사용하는 장점은 여러분이 일반 파이썬을 코딩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코딩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코딩을 여기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VS 코드가 아무래도 오픈소스다 보니까 약간의 버그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그 매플로립을 통해서 그림 같은 거를 그리는 플롯 같은 함수에서 제가 코드는 문제가 없는 듯한데 아래 오류 파일을 보니까 이 PNG 관련된 오류가 나오더라.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실행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메뉴 뷰에 커맨드 팔레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시면은 여기 중앙 상단에 이러한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이 프롬프트 뒤에다가 릴로드라고 치시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몇 개 뜹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디벨로퍼 릴로드 윈도우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에러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잘 매플로립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데도 매플로립의 PNG 에러인 경우인 거고요. 여러분이 단순한 신텍스 오류라 이런 거는 신텍스를 고쳐야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분간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VS 코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피터에서 사용하는 노트북하고 표준 입력 실행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표준 입력, 다시 말해서 인풋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메시지가 뿌려지면은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커맨드 팔레트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궁금한 동네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상단에 이렇게 에디트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제주나 아니면 뭐 신도림이라든가 자, 이렇게 원하는 입력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설 수가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령구조, 연령별, 인구구조 연령별, 성별, 산점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주도의 연령대별 성별 비율을 이렇게 왼쪽에는 남성, 오른쪽에는 여성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0세에서부터 100세의 연령대별 남녀 구조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이런 그래프도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막대 그래프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산점도, 이 산점도도 그려봤죠. 산점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파이에서 파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파이 그래프, 이 원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남성이 50.1%고 여성이 49.5%다. 자, 이런 것도 한번 그려봐서 확실하게 퍼센테이지로 남녀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도 그려봤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연령대별, 성별, 인구수를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면은 당연히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보다 연령대의 그 연령대의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20살은 여성은 약 3,000명 정도고 남성은 한 3,500명 정도예요. 훨씬 이 비율의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20살이 남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로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메일과 피메일을 각각 담을 목록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입력으로 궁금한 지역의 동네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네임에 동네가 입력이 될 테고요. 자, 보시면 여러분 남성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3에서부터 103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성이 들어가 있는 인덱스는 106부터 206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리플레이스 바로 콤마를 빼고 인트로 바꿔서 메일에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피메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일을 플롯, 피메일을 플롯을 했더니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령대가 높으면 확실히 여성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연령별 남성 인구수에서 여성 인구수를 뺀 요거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목록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요. 그 목록에다가 자, 보시면은 콤마 빼고 정수로 바꾸고 콤마 빼고 정수로 바꾸는데 이 앞쪽은 남자고요. 이 옆쪽은 여자예요. 그래서 연령대별 남자와 여자를 빼서 그거를 계속 넣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령대를 X축으로 그 다음에 그 차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 상향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남성이 많은 거고요. 이 부분에 여성이 좀 많고 그 다음에 60이 넘어가면 계속 여성이 많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직관적으로 확실하게 위에 있으면 남성이 많은 거, 밑에 있으면 여성이 많은 거, 여기가 연령.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남녀를 비교하기에는 가시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스캐터 다이아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 연령별 남성 및 여성 인구수를 산점도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을 이렇게 목록으로 만드는 건 동일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메일은 메일 목록에 추가를 하고 피메일은 피메일 목록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제가 제주든 어느 동네든 검색이 되는 맨 처음 것만 해가지고 바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여러 개 된다 하더라도 맨 처음 검색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요. 자, 스캐터 다이어그램으로 메일과 피메일을 그려봤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메일에 해당하는 것들, 만약에 제가 가정에서 100명이다. 그 다음에 피메일에 해당하는 것이 80명이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180에 해당하는 점을 찍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기 보시면 메일과 피메일의 인구수기 때문에 제가 180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딘가를 찍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건 뭐예요? 둘 다 남자나 여자나 0세에 해당하는 인구수에 해당하는 거를 찍은 거죠. 근데 제가 이게 100이고 여기도 10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일 연령대가 같다라는 거죠. 자, 같으면 이 피메일과 메일이 소위 말해서 이 점들, 요 y equal x 점을 지나면 요거는 같은 거죠. y equal x 점을 지나면. 근데 이 y equal x 점이라는 점 위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런 것처럼 위에 있다. 자, 위에 있다라는 거는 피메일이 많다라는 거죠. 이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메일이 더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메일이 2,000명인데 남자가 2,000명인데 여자가 1,800명이야. 그러면 이 정도가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의 밑에 오겠죠. 근데 저기는 좀 라인을 그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분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해봤냐면요. 동일한 그래프에다가 바로 칼라 맵, C 맵을 Z로 하고요. 이 칼라에다가 이 메일의 렌을 레인지로 뒀습니다. 자, 메일이든 피메일이든 이 렌은 101개잖아요. 왜냐하면 0세부터 100세까지가 있을 테니까 101개예요. 그래서
0번부터 100까지의 번호, 다시 말해서 이게 101개죠. 이 101개를 색상으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 메일은 수기 때문에 이게 연령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연령대가 되는 거예요. 연령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메일 렌을 하던 피메일 렌을 하던 연령별이 될 테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플롯 해가지고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스캐터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칼라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스캐터와 칼라바를 그렸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롯은 뭐냐? 바로 이게 뭐냐 하면 남녀가 레인지가 동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린을 그렸어요. 바로 y = x를 그린 거예요. 남녀가 동일한 거. 그래서 이 녹색 선 밑에 있으면 남성 초과. 이 녹색 선 위에 있으면 여성이 초과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성 초과, 남성 초과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색상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령별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쪽이 붉어지면 뭐다? 100세잖아, 100세. 100세 근처다.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거예요. 보세요. 고령일수록 뭐라고요? 여성이 많죠? 자,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남성이 많아요. 이쪽일수록 남성이 많아요. 자, 그거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버블의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버블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죠, 이거. 옵션 S입니다. 키보드. 근데 사이즈를 갖다 놨어요. 근데 사이즈 목록에다가 연령별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남자 인구에다가 여자 인구를 더해서 mass.sqrt 그래서 남성 인구 더하기 여성 인구를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남녀를 합해서 1000명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림으로는 100 정도가 그려지겠죠. 사이즈가. 버블의 사이즈가. 자, 그렇게 그렸더니 요렇게 여기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인구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이쪽이 좀 많죠. 그러니까 조금 더 버블이 커진 거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버블의 크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아까 그 루트에 남 플러스 열을 이 루트를 빼봤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제거를 해봤어요. 자, 이거를 제거했더니 너무나 버블이 커요, 또. 그쵸? 그래서 이걸 제거해도 너무 크고 씌우면 또 너무 작은 듯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좀 적긴 한데 이 큰 쪽은 나름대로 좀 크죠? 네. 그래서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까는 제가 루트를 씌웠는데요. 그냥 남자, 여자를 더해서요. 이거를 그냥 25로 나눴어요. 다시 말해서 4분의 1로 줄인 거예요. 4분의 1로. 25로 나눴습니다. 24분의 1로 줄였다기보다는 하여튼 25로 나눴어요. 25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남녀를 해서 25로 나눴어요. 그래서 25명당에 해당하는 게 사이즈 1에 해당하는 걸 그렸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나름대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맵플로립의 스캐터를 활용하시면 자, 우리가 좋은 게 X, Y 좌표와 이 마커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연령대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커의 이 컬러를 바로 X의 렌, 메일의 렌으로 이 연령대별로 잡아봤더니 말 그대로 여기가 0세고 여기가 100세예요. 그래서 이쪽이 100세 쪽이겠죠. 100세가 아무래도 적을 테니까 맞은 끝쪽이 100세. 그래서 쭉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80대 이렇게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원 크기인데
이 원 크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는 남 플러스 여의 20으로 나눈 이거를 했죠. 그래서 칼라 맵을 이렇게 지정하면 좋은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자, 행정구역의 연령별, 성별, 인구를 꺾은 선 그래프로 그려주면 남녀를 따로 해서 그려주면 이 이제 남자를 그리고 만약 여자를 그렸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쪽이 적은 거, 위쪽이 많은 거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행정구역 연령별, 성별 분석을 위한 산점도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y는 x 선상에 위에가 여자고요. 남자가 아래쪽이에요. 그 이유는 이 x선을 남자로 했고 y선을 여자로 했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으면 이쪽에 더 있겠죠. 예. 여기가 4,000명인데 또 4,000명이 멀는데 4,000명인데 3,000명이면 이쪽에 있으니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블 크기 조정할 수도 있고요. 자, 칼라바를 이 연령별 색상으로 구성을 자,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